그러게요. 뉴스탑10이 뽑은 3위 제목 그대로입니다. 석 달 가까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았던 가족 비리에다가 최근 유재수 전 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이번에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까지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무려 3갈래가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럼 조 전 장관이 뭐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뭐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겠지만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건도 조사를 받을 거고 지금 이 청와대 하명 수사 건도 또 검찰이 안 부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서 하나하고 요 최근에 생긴 두 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가족 수사, 뭐 사모펀드, 입시, 뭐 지금 뇌물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뭐죠? 이건 개인 비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또 그 이전부터 저질러왔던 오랜 기간 동안 저질러 가족의 문제 개인 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 비리의 문제 그냥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그 장관도 이제 아니고 일반인이고 서울대 교수일 뿐이고 뭐 잘못했으면 구속되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유재수 감찰 중단, 그 다음에 황운하 김기현 울산시장에 수사, 이 문제들은 민정수석 제지실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사실은 형량에서 가장 높아봐야 직권남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뇌물, 뭐 사무소 위조, 공무소 이런 것에 형량은 적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파장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왜? 민정수석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된 거니까요. 뭐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시면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기 시작해 왜 몰락했죠? 우병우 민정수석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 문제, 정윤회 씨 문제, 처음에 이제 그 문고리 3인방 얘기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민정수석이,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최순실 씨 사태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제대로 업무를 해서 그거를 카트를 해줬더라면. 공직기강을 다스리고 그렇죠. 감찰을 하고.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까지 갔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과연 조국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재임 시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라는 건 생각을 해보면 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 하나 더요.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가 이 3갈래 사건 다 핵심적인 피의자가 조 전 장관이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저런 얘기들은. 전부 다 물론 핵심적인 피의자라고 해서 전부 다 구속되고 뭐 유죄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 봤을 때 법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핵심 피의자. 개인 비리는 당연히 핵심 피의자. 모든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 맞는 거죠. 조국 전 장관은요, 과거에 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간인 불법 사찰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참여정부 때도 했다라고 덮어 씌우기를, 물 흐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어디까지 보고되었는가를 확인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고받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다른 나라 같으면 당장 정권이 물러가야 할 사안입니다. 당시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상당히 이 목소리를 높였던 조 전 장관인데 이던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비리건 일단 잠시 머릿속에서 접어두고 감찰 무마건, 그리고 설사 이 하명 수사건이 너무 커지면 뭐 사찰 의혹까지 번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적도라고 해가지고 조국 그 전 장관이 그 이전에 그 SNS에 올렸던 글이 자기 상황과 너무 그 일치하니까 깜빡깜빡 놀라가는데 저 부분도 보면 약간 섬찟한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 보고되었느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아까 그 우리 김영카가 얘기한 대로 그동안에 웅동학원 사모펀드 그다음에 입시비리 이 문제는 뭐 개인적인 비리니까 조국 장관의 어쨌든 뭐 개인적인 그 차원에서 문제가 정리될 거고 정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재수 부시장 건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지금 하명 수사건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핵심에 있긴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권 전체 문제로 갈 수 있는데 기왕에 이명박 그 대통령을 거론했으니까 한번 따져보면은 유재수 부시장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일부 야당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유재수 부시장이 뭐 형님 동생 불렀다는 얘기도 있고 그 잘 아는 사이니까 어떤 뭐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걸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른바 그 하명 수사건도 아까 얘기했지만 송철호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은 또 윗선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거를 무슨 그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얘기가 현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저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뭐 약 섬찟한 느낌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3갈래의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야당에서는 현 정권의 모든 권력형 범죄의 핵심은 조국 전 장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른바 조국 게이트는 워밍업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토록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없이는 이 정권의 모든 비리를 또 이 정권 퇴임 후의 비리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바로 또 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힘맨인 것입니다. 일단 여당의 반응을 제가 오늘 접하진 못했는데 강선호 부대변인님, 이
야당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데요. 친문 게이트라고요. 지금 현재 그 불거져 나온 의혹이나 아니면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이걸 권력형 게이트라고 이제 명명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주장한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가 권력의 눈치를 봐서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그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가 흐지부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국정조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수사 중인 사안이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은 결국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뭐 직권을 남용했냐, 뭐 감찰을 무마했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과연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일을 하는 데서도 민정수석 혼자 이게 가능했겠느냐. 지금 이번 첩보 같은 경우 두고 이렇게 한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계속적으로 3개월 동안 8월에서 10월 동안 계속 받을 때는 계속 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걸 무마하자고 하는 데는 뭔가 곡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윗선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단순히 이 사건만 그러면 그랬을까? 윗선은 다른 사건은 없을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정권 전체의 권력형 비리로 게이트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단순히 뭐 무마건, 뭐 하명건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게 키맨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국 민정수석을 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임명하랬을까? 그게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집중하고 있다. 감찰 무마건 시작으로 이 청와대 하명 의혹 얘기까지 저희가 한번 세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댓글 한번 만나보실까요? 알지도 못하는데 덮었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걸 유시민 이사장은 모르나? 예. 선거 조작이다. 이건 심각한 범죄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이건 정치검찰이다. 검찰공화국 정말 공포스럽다.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댓글도 있고요. 조국 전 장관 그렇게 구하려 했던 이유가 하나씩 나온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혈세,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게 청와대와 정부인데 권력의 무상함까지 얘기하는, 권력의 안일함까지 얘기하는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 후에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발부 등을 진행한 것이 이 강제 수사로서 이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최윤호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검찰권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소 후에 그 같은 사안에 대해서 압색하는 것이 이게 만약에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확보 못했겠지만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 검찰이 더 잘 알 거라고요. 그리고 표창장 하나로 이런 압색을 하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유력인의 자유한국당 쪽의 유력 인사의 딸의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마약한 딸보다 마약한 자식보다 표창장 받은 딸을 더 걱정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급하게 사실 공소장 다 보셨겠지만 육하원칙이 없습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범도 익명의 공범이에요. 불상의 공범. 이렇게 해서 소위 공소시효에 쫓겨서 정경심 교수 표창장과 관련하여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게 뭡니까?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공소시효 만료로 지금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재판부의 입장은 이 기소 후에 확보된 증거에 대해서 강연 실효성 부분을 좀 지적했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성 여부를 봐서 이제 함께 병합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관련성이 그렇게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무자로 뭐 연결시킬 수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는 점으로 보면은 향후에 이제 그 같은 검찰의 관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동을 걸 어떤 소지를 마련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뭐 이런 검찰의 이런 것은 과거에도 이게 사실 뭐 여당을 대상으로 할 때도 그렇고 하지만 야당을 대상으로 할 때도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이런 관행이 이제는 그야말로 어떠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검찰이 똑같이 좀 적용을 했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관련이 없어서 이렇게 병합을 해야 되겠다, 병행으로 심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사건의 혐의가 다 없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이건 표창장 위조대로 또 그다음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의혹대로 계속 이제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또 기소와 그 이후 처리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건의 표창장이라는 것이 딴 것도 아니고 법을 가장 수호하고 우리나라 법제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의 가족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은 어쨌건 간에 많은 국민과 또 검찰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되네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2012년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면 이명박근혜 정권에 걸쳐서 표창장을 받거나 그랬던 건데 그때 민정수석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 동양대 표창장을 받게 되는 자원봉사 활동이 없었다든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든가라는 주장은 네. 사실은 그 거짓 학력 위조로 문제가 된 최성해 전 총장, 최성해의 입에서만 나온 얘기입니다. 네. 나머지는 그 반대의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 왜 검찰 눈에는 최성해만 보이고 최성해 총장의 발언만 보이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최성해의 거짓 학력 등등의 문제는 왜 고발됐는데도 수사를 안 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약간 문제인데 사실관계를 잠깐 말씀하세요. 잡고 넘어갈게요. 네, 네. 그 검찰이 당초 9월에 첫 기소 당시에 검찰은 네. 공소장에 네. 표창장 위조 시점 2012년 9월 7일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이때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이명박 이건 정부 최민희 시절이고요. 의원님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달여 뒤에 이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그 시점이 2013년 6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걸쳐서 그렇게 표현을 한 예, 예. 이유입니다. 그게. 어쨌든 근데 저 중요한 건 최성해 총장 그 증언보다는 검찰이 그때 여러 가지 그 신문 보도에 나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도장이 위조된 거라든가 네. 상장 서식이 위조된 거, 위조된 것을 지금 얘기를 했지. 물론 최성해 총장 말로 참고는 됐을지 모르지만 직접 위조된 것이 지금 검찰의 대조 결과 나왔다고 한 거 아닌가요? 그 서식 위조는 네. 여러 가지 서식이 있었다는 걸로 이미 해소돼서 예, 검찰도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네, 테니까. 오늘 그 지금 정경심 단정할 수 없죠. 교수 재판부는 여튼 표창장 위조 관련 첫 번째 9월에 기소된 후에 확보된 그 압수수색 증거라든지 이 진술 조서 부분은 그 적법하지 않다라는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두 분 이제 얘기를 들어봤고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좀 전에 민정수석이 될 줄 알았네요라고 한 부분 약간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민정수석이 될 줄 알고 뭐 그걸 안 했으면 그걸 그래도 했으면 문제가 네. 문제인데 민정수석이 될 줄은 모르고 그런 걸 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는 아니, 이거 말씀이에요.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아니, 왜 그렇게 아니. 검찰 말만 믿으시냐. 제 요지는 제가 볼 그겁니다. 때는 지금 저이 보수 인사들이 되게 저 검찰을 기소되면 바로 그 죄를 지은양하고 다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러시지 않으면 네, 저는 저는 존경합니다. 유보입니다. 네, 그렇게 예, 존경합니다. 그 정도에서 네. 그 이야기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네.